암석을 캐내는 노천 광산. 보석 캐는 겁니다, 보석. 이 바위덩어리가 보석? 건너는 깨면 다양한 돌들이 색색이 박힌 칠보석이다. 이 정도 크기 돌이면 2천만 원 정도? 밀랍 불광까지 입히면 원래 돌 자체가 이 색깔이 신비의 돌 칠보석. 경험과 함께 떨어지는 거대한 돌. 땅속의 보석이라 불리는 귀하게 갈고 닦아야만 탄생하는 신비의 돌 칠보석. 진짜 제대로 된 신대석 하나 만들어내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죠. 칠보석 가공 능력 10년의 임상현 씨. 해발 1000m가 넘는 태백산맥 지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영양군. 엄청난 굉음을 내며 떨어지는 거대한 바위덩어리. 집채만한 돌을 캐내는 노천광산. 그런데 심각한 표정의 이 남자. 선생님, 지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석 캐는 겁니다, 보석. 보석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보석이에요, 이게? 이게 칠보석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보다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더 좋은 보석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다고 주장하는 최성환 씨. 그런데 굴착기의 행동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는데 거대한 바위덩어리 하나가 딱 걸렸다. 굴착기가 들썩이도록 들어보지만 꿈쩍도 않는데 2인 1조 호흡 맞춰 다시 한번 도전해보지만 굴착기도 당해내기 힘든 무게다. 거친 노천 광산에서 암석 작업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격. 그런데 그때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굉음을 내며 바위덩어리가 떨어진다. 그렇게 1시간 동안이나 사투를 벌였던 바위덩어리가 해결됐다. 여기 보시다시피 저 위에 저런 돌들은 이 다른 돌 내려오는 충격 때문에 이 낙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자 외에는 항상 조심해서 저런 것도 확인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노천 광산은 폭파와 채굴에 있어서 낙석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만 한다. 거대한 돌을 나르는 작업 역시 마찬가지. 작은 진동에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캐낸 바위덩어리를 옮기자마자 표면을 닦아가며 살펴보는데 왜 이렇게 돌을 살펴보는 것일까? 노천에 깔린 것이 바로 이 바위덩어리들. 이렇게 일일이 살펴보는 이유가 궁금한데 자세히 살펴보니 한 가지 돌이 아닌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돌들이 섞여 있다. 이 안에 무수히 많은 돌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뭐 맥반석, 베르마늄 여러 가지 돌들이 자연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퇴적돼서 형성한 돌이 칠보석입니다. 칠보석은 보석 같은 돌이란 뜻으로 약 1억 5천만 년 전 호수가 있었던 이곳 영양군에 다양한 자갈들이 퇴적되면서 생긴 돌이 바로 칠보석이다. 석산에서 캐낸 거대한 칠보석들을 하나하나 예리하게 살펴보는 최성환 씨. 아무래도 일정한 규격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중간에 크랙이 가 있을 경우에는 크랙 가 있는 쪽으로 이게 제멋대로 짜갈라져 버립니다. 활석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은 활석하는 동안에도 위험성도 따르고 그리고 제품도 안 나오고 그래서 크랙 하는 걸 빼고 거의 뭐 한 가지 색깔. 이런 돌은 밑에 내려가 봐야 제품이 되지를 않습니다. 돌이 많은 석산에서 제대로 된 제품이 많이 안 내려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좋은 제품만 꺼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돌이 귀한 겁니다. 좋은 칠보석의 기준은 한 가지 색이 아닌 다양한 색과 모양의 돌이 들어있어야 한다. 여기 보시면 색깔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잘 섞여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돌이 가장 좋은 돌입니다. 이런 돌이? 예, 이런 돌이 제일 A급 돌입니다. 마치 강물 바닥을 보는 듯 다양한 자갈들이 오밀조밀 붙어있는 것이 최고의 칠보석. 10개의 칠보석을 캐도 쓸 수 있는 건 단 5개 정도. 최고의 칠보석만이 공장으로 간다. 한 달에 광산에서 캐는 칠보석의 양만도 500여 톤. 가공을 위해 가져오는 칠보석의 양은 한 달에 한 번 120톤 정도다. 칠보석을 가공하는 데는 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속은 모르니까 물속도 모르듯이 우리 돌속도 모르는 법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활석을 해봐야지, 잘라봐야지 그거는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로스가 한 20% 정도가 나요. 겉면이 최상급이라 해도 그 속까지 최상급인지는 알 수 없는 법. 대형 톱날로 거대한 칠보석을 잘라내는데 중국용 다이아몬드 날을 사용하기 때문에 웬만한 암석은 다 가공이 되는 그런 연구가 되는 활석이에요. 다이아몬드 가루를 톱니 끝에 붙여 만든 대형 톱날. 최소 500kg부터 최대 5톤 크기의 칠보석까지 이곳에서 자르는 작업을 한다. 대형 톱날로 2.5cm 두께로 칠보석을 잘라내는데 활석기가 한 번 이동을 할 때 2mm에서 3mm씩 깎여 나갑니다. 어제 오후에 올려가지고 지금 약 한 14시간 정도 작업을 한 건데 이제 거의 끝이 다 들어가네요. 마치 소시지 칼집 낸 듯한 칠보석. 판과 판 사이 간격은 부딪혀서 부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그때 조심스럽게 잘라놓은 칠보석 판이 사정없이 떨어져 버렸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임상현 씨. 과연 떨어진 칠보석 상태는 어떨까? 뭐 파손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졌네요. 또다시 조심스럽게 숨까지 고르고 자른 칠보석을 들어 올리는데 그런데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순식간에 1톤짜리 칠보석이 통째로 부서질 뻔한 것. 그나마 작은 조각 떨어진 것이 천만다행이다. 밑동 부분이 평탄한 돌이 거의 없어요. 이게 자연석에서 채취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게 중심이 이렇게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칠보석은 여러 가지 돌이 섞인 퇴적음이다 보니 강도가 약하다는 것이 큰 단점이다. 처음에 활석기에 돌을 놓을 때 하고 썰고 나면은 이게 떨어져 나가는 부분 때문에 무게 중심이 달라져요. 큰일 날 뻔했네요. 만약에 이게 떨어졌다면, 박살났다면 이게 얼마 정도 손해를 보신 거예요, 이게? 이 정도 크기 돌이면 침대석이 한 40판 정도는 나올 돌인데 그러면은 상품 가치로 생각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손해보는 거예요, 이 돌 하나 깨지면? 그렇죠. 대체 그 속이 어떻기에 2천만 원이나 되는 가치가 있을까? 칠보석 겉면을 망치로 두드려 깨보는데 이것을 겉면을 떼어내면은 이 안에는 이제 수많은 보석들이 박혀 있을 거예요. 어제 보석이잖아, 보세요. 7가지 보석. 칠보석은 일명 7가지 보석이 박힌 돌이란 의미로 실제로 게르마늄, 자수정 등과 같은 다양한 돌들이 혼합된 형태를 말하는데 이렇다 보니 파장이 길어서 침투력이 강한 원적외선 방사율이 높아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준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완전 무장을 하는 임상현 씨. 활석기에서 작업이 끝난 돌을 가지고 이제 이거 한 장 한 장씩을 떼어내는 이제 특한 판재를 이제 다음 공정을 위해서 한 판 한 판을 떼내는 작업인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인력으로 해야 돼요. 특히나 강도가 약한 칠보석이다 보니 오랜 경험으로 칠보석의 성질을 잘 아는 사람만이 다룰 수 있다는데 한 장 한 장 떼어내는 작업부터 긴장의 연속이다. 그렇다면 과연 잘 잘라졌을까? 아기 다루듯 조심조심 들고 가는 그때 마음과 달리 삽시간에 부러져 버렸다. 절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칠보석 가공. 돌이지만 달걀처럼 대해야 한다. 아, 이거 진짜 균열이 심하네. 어디 있어요, 균열이? 여기? 우리 칠보석의 특징이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입도가 웅성웅성하잖아요. 균열도 있고 또 여기는 미세한 어떤 구멍들이 많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구멍들은 어떤 기공 역할을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구멍 정도가 돼버리면은 뭐 침대 속으로서의 어떤 뭐 미관상 가치도 그렇고 또 그리고 강도 부분에서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용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20판 정도는 나와야 할 칠보석이 부딪히고 떨어지고 깨진 것만도 서너 판. 또다시 한 판 한 판 공들여 잘라낸다. 칠보석 판을 나를 때도 힘을 빼는 것이 관건. 힘 조절에 실패하면 곧 칠보석 판은 산산조각나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임상현 씨가 이번엔 앞치마를 두르고 무언가 남다른 작업을 하는데 커다란 기계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칠보석의 넓은 표면을 다듬는다. 작업할 때는 집중해야 되니까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힘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물어볼 거 있으면 인터뷰는 작업 마치고 하죠. 인터뷰도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하는 이 작업은 일명 물광 작업. 기계로 표면을 부드럽게 하는 동시에 돌에 물을 먹여가며 방택을 입히는 것. 기계를 누르는 힘 조절이 관건이다. 완전 평탄면이 돼야지 광이 더 잘 나는 거거든요. 광이 더. 네, 그러니까 빛의 산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광이 잘 나게 하기 위해서 평탄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평한 칠보석이지만 특히 강도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걸음이 꼬여도 땀이 나도 꼼짝할 수조차 없다. 누르는 힘 조절에만 집중 또 집중해야 하는 가장 예민한 작업이다. 드디어 10분 동안 공들인 일명 물광 작업이 완성됐다. 마지막까지 조심 또 조심. 가장 무늬가 좋고 또 강도도 좋은 부분을 이제 침대석으로 쓰는 거죠. 자연 그대로의 칠보석에 물로 광내는 작업을 거치니 선명한 칠보석의 색이 도드라졌다. 칠보석은 총 2번의 물로 광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번 작업 결과는 어떨까? 무늬도 좋고 크기도 적당하고 침대판이 2개가 나오겠네요. 아, 이거 2개 나올 거예요, 이거는? 모양도 좋고. 돌침대 재료로 이 칠보석판이 쓰인다는 것. 그런데 아이고. 모양도 색도 완벽했던 칠보석판이 작은 힘에도 부서져 버렸다. 망연자실, 공들인 보람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 칠보석 가공은 말 그대로 실패와의 싸움이다. 근데 너무 쉽게 그냥 뚝 부러진다, 이게, 진짜. 뭐 돌 성분 자체가 그래요.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서 한꺼번에 응집이 된 퇴적암 종류이기 때문에 돌과 돌 틈 사이에 미세한 균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다 제거하고 진짜 제대로 된 침대석 하나 만들어내기가 그만큼 뭐 어려운 거죠. 로스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죠. 안타깝고 아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 그런데 이렇게 부러진 칠보석은 어떻게 되는 걸까? 부서진 칠보석만을 따로 모아두는데 침대석 치수 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렇게 따로 모으는 거지. 똑같은 칠보석이고 똑같은 무늬와 빛깔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성분이니까 어떤 그 인체 기능에 좋은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침대석보다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만 의료용 재료로도 쓰이기도 하고 또 너무 작은 것들은 아예 분쇄기에 갈아서 자갈이나 분말로 만들어 또 그 용도에 맞는 그런 쓰임새들이 다 있습니다. 반짝반짝 선명한 색으로 광택나는 칠보석판이 완성됐다. 가로 34cm, 세로 35cm입니다. 가로 4줄, 세로 5줄 되면 이제 2인용 침대가 되는 거예요. 규격에 맞춰 자른 칠보석 20장이 모이면 2인용 침대판이 된다는 것. 침대 한 장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 이게. 칠보석 중에 가장 고가로 치는 것이 바로 이 침대 칠보석. 햇빛을 향해 사다리 모양으로 가지런히 세워놓는데 특히나 칠보석은 자연 건조가 빠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햇빛에 자연 건조하면은 광도 더 잘 나고. 햇빛에 10분 정도만 건조시키면 수분은 날아가고 좀 더 선명해진 색을 띠게 된다. 진짜 보석이 되기 위한 칠보석의 여정,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시 한번 칠보석 겉면을 다듬는데, 그런데 금속을 녹일 때나 쓰이는 불때 불을 붙이더니 칠보석 겉면을 불로 태운다. 불로 태우는 시간은 단 20초. 잘못하면 깨진다고. 예. 다 열에는 너무 달아도 안 되고, 너무 달면 도로 따개지죠. 가면 불이 너무 많이 가면은 알이 또 둘러 빠져버리죠. 안에 있던 돌이 네, 알맹이가 둘러 빠지면. 그런데 이번엔 비누 같은 것을 기계에 묻히는데 이걸 칠보석에 바른다. 바르고 보니 눈에 띄게 선명한 색을 찾았다. 순식간에 각양각색의 보석이 박힌 듯 말 그대로 보석이 됐다. 칠보석의 7가지 색을 찾게 해준 이것의 정체는 뭘까? 밀랍. 벌꿀. 광이 나고 계속 그대로 변하지도 않고 색을. 광이 안 변해요? 네,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이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최한 50년은 된다고 봐야죠. 최하 50년? 벌집을 만들기 위해 꿀벌들이 분비하는 밀랍. 압축시킨 밀랍을 바르고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다시 한번 불길을 가해주면 칠보석 표면에 밀랍이 입혀진다. 불러내는 광택, 일명 불광 작업이다. 닦아내고 보니 알알이 박힌 돌 하나하나 섬세한 형태의 선명한 색까지 환골탈태했다. 완전히 틀리죠. 네. 밀랍이 좀 더 빨아 당깁니다. 원래 돌 자체가 이 돌 색깔입니다. 광 안 내기 전에는 이래 나오죠. 이 색이 이래 나오죠. 이 1차 분 했는 거거든요. 네. 이제 밀랍 바르면 이런 식으로 이 색이 나오죠. 완전히 드러나죠. 물로 광택을 내고 또다시 천연 광택제 밀랍을 바르니 선명한 것은 기본. 알알이 아름다운 색을 가진 보석들이 깨알같이 박힌 듯한 칠보석이 탄생했다. 최고의 칠보석은 바로 칠보석 돌침대에 쓰이는데 기본 침대 위에 칠보석 석판을 까는 것이다. 그런데 귀하디 귀한 칠보석 석판을 한 장 한 장 까는데도 여간 조심하는 게 아니다. 이게 원석이다 보니까 부딪히면은 깨지니까 안 부딪힐 수 있도록 조심해서 내야 됩니다. 2인용 침대 하나에 칠보석은 총 20장이 들어가는데 광산에서부터 침대판이 되기까지의 험난한 과정.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마지막 최종 점검은 바로 전자기파 체크. 전기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기파를 점검하기 위해 전원을 켜고 재봤더니 0.01mgauss. 전자기파의 인체 안전 기준인 833mgauss에 비하면 극히 낮은 수치다. 이 돌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나타날수록 내 마음도 정화되는 그런 기분. 땅속에 숨겨진 1%의 신비한 보물을 찾고 숨을 불어넣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세상은 지금보다 더 다채로울 것이다.